당무회의 자리. 네, 추미애 당대표의 속기선으로 분당 제148차 최고위원회의를 접기하겠습니다. 네, 제 148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9분 중에 3년 만에 유해를 찾은 고 이영숙 씨의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5분의 유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미수습자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길, 또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어제 밝혀진 진실의 한 조각은 우리 국민들에게 또다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이 보고된 시점이 최초에는 9시 30분이었는데 6개월 뒤에는 10시로 둔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대통령 보고와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에 시간 간격을 줄여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의적인 조작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사고의 책임을 안전행정부에 떠넘기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명시한 대통령 훈령 제318호 국가위기관리 지침도 불법적으로 사후 변경했다고 합니다. 실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온 국민의 염원이 절절하던 그 시기에 당시 박근혜 정부가 발빠르게 취한 조치라는 것이 세월호의 상처를 어루만졌던 것도 아니었고 위기관리 시스템의 점검도 아닌 상황 보고서와 대통령 훈령의 조작이었다는 사실에 비분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확인으로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참여의 심정으로 진실을 자백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박근혜 지지자들은 30분이 무슨 조작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수습 현장에서 1분 1초를 다투어서라도 최선을 다해 구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뱉었던 대통령이 정작 본인은 그 골든타임 30분을 조작까지 하면서 놓쳤던 것입니다. 대통령 훈령의 불법 조작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등 최고위급 인사의 개입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수사당국은 이와 같은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건에 가담한 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확인된 사실로 또다시 쓰리고 쓰라린 아픔을 겪게 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거듭 다짐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사실상 개헌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은 오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이미 형성된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홍준표 대표 또한 내년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공약했던 사안입니다. 아울러 국회는 이미 개헌 특위를 설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중 발의를 거쳐
5월 24일 본회의 의결이라는 로드맵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는 홍 대표가 대표로 있는 자유한국당의 이주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78.4%, 국회의원의 88.8%가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데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대선 공약을 부정하고 자유한국당 내부의 논의와 동떨어진 홍 대표의 이러한 돌출적 주장은 책임있는 제1야당의 대표답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이는 개헌을 종속 변수로 놓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불리를 계산하는 얄팍한 속셈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대사인 개헌을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적인 유불리에 연관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민 기본권의 신장과 지방분권의 실현, 권력구조의 개편 등 개헌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은 시대의 당임이자 역사적 사명인 것이며 그러기에 온 국민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 과정에 찬물을 끼얹는 홍 대표의 주장에 국민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 대표는 국민적 합의에 역행하는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원식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추미애 대표께서 어제 세월호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 상황일지는 물론 대통령 훈련까지 불법 조작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께서 보고된 최초 시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초 시점이 2014년 4월 16일 10시가 아니라 9시 30분이 밝혀졌습니다. 30분 가지고 뭔 조작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최초 보고받은 9시 30분은 세월호가 45도 기울어진 시간이고 최초 지시했다는 10시 15분은 그 2분 후에 세월호가 완전 침몰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박 전 대통령은 구조의 골든타임에 보고를 받고도 최소한 45분에서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범국가 차원의 구조 역량이 총동원되었어야 할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은 단순히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상황일지와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 변경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저는 당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과 그 7시간의 행적, 그리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어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숱하게 많은 위증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버젓이 위증했던 박근혜 정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벌써부터 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니 물타기냐 하며 세월호 참사를 또다시 정쟁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부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불법과 적폐의 옹호자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번 문건을 통해 제2 세월호 특조위 출범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특별법의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에 우리 당 의원들 모두 민생 국감을 위해 치열하게 임해왔습니다. 국감 첫날은 어제 제가 속해 있는 산자위를 포함해서 국회에서 진행된 상임위
농해수, 보건복지, 외통위 이 4개 국감장을 방문했습니다. 민생, 적폐청산, 안보 3대 기조를 내걸고 생산적 국감을 위해 모든 상임위 의원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상임위별로 제기된 수많은 민생 문제를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방문한 상임위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해수위에서 가금류 기업 계열화 비율 심화에 따른 독과점 문제와 몇몇 상위업체에 정부 지원금이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계열화 사업법에 기인한 것으로 영세 농가의 경쟁력 제고보다는 축산 대기업의 독과점을 심화시킨 점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 정부의 원전 특혜,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국민 혈세로 관변단체를 지원해서 친원전 여론을 확산시킨 것도 산자의 국감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 블랙리스트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민 생명에 지대한 악영향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어제 하루 동안 제기된 민생 문제와 국정 운영의 비정상이 정말 참 많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정부의 민생 파탄, 국정 파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부처는 조속한 시정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날까지 민생 최우선, 국민 최우선 기치 아래 민생 관련 문제들을 낱낱이 점검해서 지난 정부에서 파탄낸 민생 회복을 국민 민생을 회복시키는 전기로 삼아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MBC 파업이 6주째로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손 놓은 채 무책임의 끝을 보고 있는 경영진을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계십니다. 공영방송 정상화, 국민들의 알 권리 회복이라는 큰 책임은 오로지 펜과 마이크 그리고 카메라를 잡고 있어야 할 언론인들의 맨손에만 달려있는 듯합니다. KBS, MBC 경영진은 사태가 길어질수록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속히 사태 해결에 전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MBC 대주주인 박문진이 방통위원회가 요구한 MBC 경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 박문진 사무집행 등 사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결자 해지해야 할 당사자인 박문진이 사태 해결은커녕 갈등을 더욱 키우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대 공영방송의 파업 사태가 길어지며 언론인들이 고통받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방통위가 아직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듯합니다. 방통위는 박문진의 잘못된 행태에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조속히 제대로 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며 박문진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향한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오늘 방통위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감을 통해서도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방송계의 불공정과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원식 원내대표께서 지적하셨던 세월호 증거조작 사태를 보면 보수 정권의 이 주특기가 공작정치, 증거조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제 전남지방경찰청이 경찰관 증언과 자료를 중심으로 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속 전남경찰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경찰이 발간한 최초의 5.18 관련 보고서이자 당시 경찰이었던 137명의 증언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치안본부의 기록 그리고 경찰이 보유한 서류 등을 집대성한 의미 있는 보고서입니다. 특히 그간 접근하기 힘들었던 비공개 문서와 경찰 자체 감찰 문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합니다. 전남경찰청의 5.18 보고서를 보면 잔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전두환의 실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시민들이 먼저 무장했기 때문에 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발포했다던 전두환과 신군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전남 경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은 후 시민들이 무장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과거 전남경찰은 문건을 작성할 때 전남경찰국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전두환과 신군부의 문건에는 전남도경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경찰이 보유하지 않았던 장갑차 피탈에 대한 내용이 있는 등 전두환 일당의 주장이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 또한 담고 있습니다. 명확한 5.18 진상규명에 큰 역할을 할 보고서를 발간한 전남경찰청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5.18의 명확한 진상규명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산하에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지만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많은 한계가 있어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활동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한시적인 위원회이고 헬기 기총소사와 전투기 폭격 대기 등 일정 사안만을 다루고 있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위원회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산하가 아닌 국무총실 산하의 5.18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진상규명활동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와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전남경찰청의 보고서를 필두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기관의 자체 진상조사가 거듭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당시 계엄군 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을 가진 분들께서 양심적인 진실 고백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은 화해와 용서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의 용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